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9월 6일 자, 수요일 두 번째 방송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현재 시장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슈 모멘텀 부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특히 수급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 부분들을 가졌는가, 어떤 흐름 부분들이 시장 흐름 부분에서 투영이 되는가, 자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보면 전기전자 쪽 기관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알이 좀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죠. 총알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 거의 한 오늘 2천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전기전자 쪽만 지금 2,200억 정도, 그리고 의약품 쪽 260억, 그래서 그 외의 거는 별거 아닌데 외국인은 1,900억 정도 전기전자를 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2,2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으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실적인지 모멘텀인지 파생 쪽이 어느 쪽으로 이제 이번 장세가 누가 좀 승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갈지. 자,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그 흐름 부분들 판단을 할 때 가장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주가 상승을 만드는 원리를 가지를 다 치고 핵심만 딱 꼽은다고 하면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하나 더 있어요. 아무래도 다음 주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다 보니까 파생,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에 따라서 매수 매도 그날 따라 다 지금 틀리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중심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잠시 후에 대략적으로 이 가이드라인 한번 좀 설정을 해볼 겁니다. 지난번 옵션 만기일 때 이런 흐름 부분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만기일 한 3, 4일 정도 남겨놓고 다시 급락 나면서 외국인들 플러스 포지션으로 수익권으로 진입했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이번 달에도 적용을 해서 혹시나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게 핵심 축일까? 라는 코멘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1, 4분기, 2, 4분기에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검증이 됐던 전기전자 쪽 기관은 3, 4분기 윈도 드레싱이 효과 부분들에 따라서 포트에 전기전자 쪽 부분들을 좀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지금 나스닥 상승이라든지 경기지표 부분들도 있지만 1차적으로 실적 관련된 부분에 검증이 됐던 전기전자 쪽으로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 경기지표 부분들이 물론 어제는 조금 소폭 하향되긴 했지만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소비, 그 다음에 ISF 제조업 지표, 이런 지표들이 양호하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경기 민감주 쪽에 전기전자 쪽,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자체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인상 시그널 부분들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어제 은행업종의 하락 부분들의 요인 중에 하나가 좀 첨가가 좀 됐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금리 인상 부분들이 진행이 조금 지연됐을 때 우리가 1, 4분기하고 2, 4분기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금리 인상이 조금 뒤로 지연된다는 의미 부분들은 우리가 여유가 조금 더 생긴다는, 룸이 좀 생긴다는 그런 의미 부분이죠. 그럴 때 향후의 성장성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섹터 쪽으로 작은 부분들이 몰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라든지 모멘텀 부분에서 딱 두 가지 섹터 부분들이 좀 돌출나게 반등을 하는 이유가, 전기전자 쪽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있죠. 물론 외국인들은 성장성 부분들이 오버슈팅 나왔을 때 차익 실현 부분들 하고 지금도 차익 실현 부분들 하고 있지만, 기관은 최근에 이제 총알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뒤늦게 좀 저가 매수 부분들을 하면서 기관화 장세 낙폭과대 전기전자 쪽을 좀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된 연관에서 전기전자 쪽하고 반도체 쪽, 근데 요즘에 반도체 쪽도 보면 약간 나눠지는 느낌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장비도
장비도 여러분들 분류를 할 때 디스플레이 장비가 있고 반도체 장비가 있고 반도체도 전공정, 후공정이 있고 반도체도 보면 메모리, 비메모리가 있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D램이냐 요즘에는 3D 랜드냐 이렇게 좀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분류되는 부분에서도 보면 상반기 쪽은 반도체 장비 쪽 D램이라든지 평택 여기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작년 빠른 정보가 재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때 라인 건설 부분들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 반등 부분들이 이끌었던 게 첫 번째 케이스라면 이 분위기가 어디 쪽으로 조금 가고 있나요? 3D 렌즈 쪽으로 가고 있죠. 평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시향 공장에서는 투자 확대 부분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최근 반등폭 자체가 잘 나오고 있는데 도시바 인수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밑에 내려갔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실적과 성장성과 3D 랜드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전기전자 쪽과 반도체 3D 랜드 쪽에 어떤 부각 좀 시키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 모멘텀 측면에서는 보시면 아침 브리핑에서 제가 그 FTA 유전자 치료제 FTA 승인받았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섹터 부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상으로 5년 동안 신약 파이프라인의 투자 확대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되면서 또 여기에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그 정유 섹터 부분들 그래서 오늘 태양광주들이 화학주들이 좀 반등했던 이유 그 다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몇몇 종목군들이 지금 순환매 부분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상당히 혼조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별 종목군들은 종목군이 많이 움직인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기전자하고 3D 랜드 관련된 3D 랜드도 어떻게 보면 모멘텀에 좀 가깝긴 합니다.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고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뭐 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도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 부분들은 실적과 모멘텀이 함께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좋긴 하지만 현재 틈새 시장에서 이 기본을 돌아봤을 때 실적과 모멘텀 측면에서 우상향 되는 섹터 부분들의 내용 부분들은 이런 섹터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흐름 부분들을 잡고 있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파생이 시장 자체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래서 파생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달과 비슷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선물 종가가 303 정도, 303.65 정도 끝났습니다. 303.65 정도 끝났는데, 자, 이 방금 말씀드리는 이 가격 부분들은 추정치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 뭐 선물 매수라든지 콜옵션이라든지 합성 선물 부분들의 매수 매도의 강약 부분들에 따라서 추정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시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물 종가가 303.65 정도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합성 선물 포지션, 누적 포지션을 보면 297 이하로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선물 종가가 297 이하로 갔을 때 수익권으로 나가는 구조예요.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격대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현재 가격대에서 한 3포인트가 4포인트 정도 하락 포인트 더 나와야지만 외국인들 수익 포지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한 며칠 남겨놓고 이렇게 툭 건드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왜? 파생 시장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큰 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수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매매 전략 부분에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 잡아드렸던 게 2300 초반 지금 가격대 진입이 됐죠. 2300을 깨는 그런 시점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왜냐면 요즘에 변동성 자체가 외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 라인을 오버슈팅 지난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640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를 기준 라인 잡았는데 630이 어떻게 보면 기준 라인인데 625인가요? 620대까지 잠깐 내려갔다가 바로 돌렸죠. 그런 것처럼 파생에 의해서 수급에 의한 변동성 장세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일시적으로 충격파동의 변동성의 충격파로 해서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00선 초반대이지만 외국인들이라든지 현재 시점에서 파생을 본다 하면 손익구조상으로 외국인들이 297 이하에서만 수익구조로 지금 들어가고 선물 종가가 지금 303이기 때문에 여유가 자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변동성 부분들은 바뀔 수 있는 추정치이긴 하지만 일단 체크는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 이상 정도에서 수익 구조가 지금 나오는 포지션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깝죠. 300 이상 정도에서는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수익 구조예요. 근데 개인들 그래서 저의 경력, 저 흐름 부분들 봤을 때 이제까지 보면 개인들 쉽게 수익 내게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흔들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염두 부분들을 미리 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9월 9일 날 북한 정권 수립일, 창원일이 아니라 정권 수립일, 그 다음에 14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러시아 동방포럼하고 산러 정상회담 부분들 진행하고, 오늘 저녁에 연준의 베이지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8월 ISM 비제조업지수, 7월 무역수지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오늘 보시면 철강 섹터 부분들이 좀 변동성 부분들이 좀 나왔죠. 기존의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금속 광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차익 실현한다는 느낌 부분들이 좀 있어요. 차익 실현 부분들 좀 해놓고 이번 달 중순 22 통화정책 회의, 그 다음에 FOMC,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전에 우리가 지지난달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일단 차익을 챙겨놓고 하반기에 또 유동성의 흐름 부분들을 체크하고 가려고 한다는 흐름 부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기존의 우리나라 시장 주도주였던 그리고 금속 광물 이런 섹터 부분들은 한번 단기 차익 부분들이 실현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뭡니까? 어떤 식으로 자금 유동성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을 한번 돌아봅시다. 시장은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파생 쪽이냐, 이렇게 주도주의 흐름 부분들이 보인다고 하면,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기전자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인데 3D 랜드, 모멘텀도 포함입니다. 모멘텀은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이쪽 부분이고, 파생 같은 경우에 선물 종가가 303.65인데 외국인들은 297 이하였을 때 선물이 빠졌을 경우에 수익 구조로 바뀌는 현재 합성 누적 포지션 추정치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개인은 300 이상 진행될 때 현재 시점도 수익권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개인의 수익 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변동성, 그러할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권 양세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선상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린 부분들을 좀 그려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금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두 번째 방송, 기본을 돌아보는 실적, 모멘텀, 파생 어느 쪽일까에 대한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이 관련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에 재미가 있는 장입니다.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시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처음에 7월 달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지수 3000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뭐 한 달 전 이 변동성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수 2000선 후반, 그 다음에 코스닥 한 단계 앞에 숫자 바꾸는 파동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전혀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다시 올라갈 걸 기대를 해보면서 힘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노래 하나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강산의 노래를 틀었는데,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주가가 쭉 반등을 변동성이 확인이 되고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쭉 올라가길 기대하면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시고, 좋아요하고 구독, 그 다음에 주변에 친구 추천 부분들 많이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